안녕하세요. 박형기에게 박형입니다. 경매에 입찰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는 날이 올 텐데요. 낙찰받으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자의 실수로 낙찰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이의신청 등으로 매각 불허가나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낙찰의 무효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낙찰받은 부동산에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잔금 납부 전에 한 가지 산을 넘어야 합니다.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되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 부동산이 다시 손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낙찰의 무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대부분 입찰자의 실수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인데 반드시 알고 계시고 무효가 되는 실수를 실제 입찰 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입찰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분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이에는 해당되지 않으실 테니 따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표 작성 오류나 미비사항과 관련된 낙찰 무효 사유입니다. 입찰가액이 최저 매각가격 미만이거나 입찰표에 입찰가액을 알아볼 수 없거나 수정하고 쓴 경우, 대리 입찰인데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허위거나 누락된 경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해 본인이 입찰하고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입찰한 경우 등입니다. 입찰가액은 당연히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써야 하는 것이고 입찰표 작성 시 수정은 절대 안 됩니다. 금액 부분을 잘못 적으셨으면 반드시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 1과 7, 9와 8, 9와 0처럼 헷갈릴 수 있는 숫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적으셔야 입찰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입찰 시는 서류 누락이 없도록 하시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 본인 이름으로 입찰을 하고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중복 입찰은 무효 사유가 되니 이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무효 사유들은 대부분 입찰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니 잘 알고 계셨다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팁처럼 미리 입찰표를 작성하시고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혹시 잘못 적거나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법원에 가셔서 입찰을 하신다면 이런 종류의 실수로 무효가 되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혹은 매각 불허가입니다. 여기서는 경매 절차를 약간 아셔야 되는데 입찰일에 낙찰을 받으시고 무효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주일간의 매각 허가 결정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 일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 후에도 대금 납부 기간이 정해지기까지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고 기회가 있습니다. 낙찰 후 총 3주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매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낙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불허가 신청을 하기도 하고 낙찰이 되고 7일 후에 허가가 나고도 7일간 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고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 기간 동안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불허가를 내립니다. 거기다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해서 경매가 취하되기도 합니다. 낙찰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뭔가 복잡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취하는 심화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매각 불허가 및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허가기간 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조항이다 보니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각 항별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항의 경우 경매 절차상에서 경매 신청이나 송달에 하자가 있거나 경매 대상 부동산이 누락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매 신청을 취하했거나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가 누락되는 등 대부분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2항은 낙찰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처럼 법률상 용어로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즉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사람인 경우, 또는 경매 입찰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입찰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낙찰자의 능력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 2항에 해당이 됩니다. 3항, 4항은 법조문 그대로 보시면 될 거고, 5항은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든지 매각물건 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누락, 최선순위 설정 일자의 오류, 매각물건 명세서 자체가 누락된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등의 경매와 관련된 서류가 잘못된 경우가 5항에 해당됩니다. 6항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었다든지 매각기일 이후 신고된 유치권이 있는 등의 물리적, 권리적으로 이 부동산에 변동이 생겨서 그대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7항은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로 낙찰이 되고도 매각 불허가가 나거나 매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경매 절차상의 하자, 낙찰자의 능력이나 도덕적인 문제, 경매 관련 서류 등의 오류, 경매 물건의 변경으로 매각이 불허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할까도 했지만 기본적인 경매 절차 중에 하나고 경매 초보라도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하니까 무효나 취소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따로 깊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절차까지 잘 넘어가면 드디어 대금 납부 기한이 결정이 되고 잔금 납부로 여러분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잔금 납부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